쉽게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췌장암이에요. 췌장암인데 병상 판독은 수술이 불가합니다. 딱 그걸로 끝나잖아요. 뭐 어떤 혈관을 침몰해서 안 된다. 그런데 이제 다학제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왜 수술이 불가능한지를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 완치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완치되는 경우들도 저희가 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. 췌장암 얘기를 쭉 했는데 담도암은 또 완전 다른 세상입니까? 아니면은 좀 닮아 있어요? 담도가 어디죠, 근데? 설명을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간이고요. 간에서 담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담도라고 하고요. 안쪽에 있는 걸 간내 담관이라고 하고, 이 바깥쪽에 있는 걸 간외 담관이라고 하고, 요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 밑에 있는 십이장 쪽으로 열리는데, 요 열리는 구멍이 이 췌장관하고 같이 열립니다. 쓸개는 뭐냐? 담낭은 이 담즙이 모였다가 밥 먹는 신호에서 짜주는 역할만 하는. 그래서 쓸개 즙, 담즙이 간에서 생성된 게 모여서 저장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. 그럼 담도라는 거는 담즙이 다니는 내려가는 길. 네. 아니 담도는 뭐고 담관은 또 뭐예요? 같은 말이죠. 같은 말이에요? 담도암, 담관암 같은 말. 같은 말이고 간에 있는 담도에서 생길 수도 있고 간 바깥에 있는 담도에서 생길 수도 있고 같은 담도이긴 하지만 생리가 조금 또 다릅니다. 바깥에 있는 거는 왠지 수술할 수 있을 것 같고 간 안에 처박혀 있는 거는 수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? 그렇지는 않고요. 오히려 간에 생기는 암도 간 바깥에 이렇게 주변에 변년 부분에 생기면 수술이 또 용이할 수가 있어요. 가장자리 가장자리. 말하는 거. 그러면은 이렇게 간 조직과 함께 여기 싹 잘라내면 수술하기 되니까. 편하다는 거죠. 제일 이제 힘든 게 모이는 자일 있잖아요. 간 입구 쪽. 네. 그쪽에 암이 생기면 간목 입구라고 하거든요. 간 외 담도암 중에서도 간 입구에서 생기는 이런 암들이 제일 치료하기 어려워요. 그러면 이제 담도암 환자가 와도 필요하면은 다학제 진료를 소집해가지고 또 그게 더 얘기를 다학제가 더 필요해요. 여기가 더 더 필요해요. 네. 췌장암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중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는 치료들이 조금 더 발전돼 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관심을 못 받았는 게 이제 담도암이고,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간내 담도암, 간의 담도암, 간의 담도암은 또 원위부 담도암, 간문부 담도암 나뉘고 담낭암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표준화까지도 안 돼 있는. 그냥 일반이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네네네. 이제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,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. 네네. 완전히 다릅니다. 원래 담도암이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요. 그래서 담도암의 다학제는 전국에서도 거의 잘 없어요. 다학제 진료 팀 분당 차병원에서 췌장 담도암 네, 팀이 췌장. 하나인 거죠. 네. 거기에서 1년에 4,500건을 네. 한다면서요. 근데 1년에 진단되는 담도암 환자가 7,000명? 네. 다학제 진료를 안 하는 더 있죠. 환자들은 또 더 많을 거 아니에요. 많아요. 그러니까 완전 사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단일 기관에서 담도암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저희 병원이 거의 탑에 있어요. 왜냐하면 담도암은 약간 동양인들의 그래도 좀 더 많이 발생하고, 서양에서는 이 희귀암으로 분류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확실히 많고, 근데 그마저도 저희가 좀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니까 좀 많이 보죠. 그러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. 췌장암 얘기할 때 소화기 내과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스텐트 넣고 길 뚫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머리 쪽에 생기면 담도를 막아요. 담즙 흘러가는 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없는 상황. 그러면 선생님이 저 스텐트 시술하는 게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 치료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?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제일 막힌 거를 중요한 뚫어야 황달도 수치도 없어요. 떨어지고 황달 수치 높으면 얼마 안 아무것도 나고. 없습니다. 담도암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? 담담도 뚫어줘야죠. 담도암이 더 중요해요. 담도가 또 막혀 있으니까. 이게 이제 안쪽에 이런 길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작은 관 안에 스텐트 얇은 거를 여러 개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더 힘들어요. 내시경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시술인 것 이게 같아요. 아마 거의 내시경 최고 기술이 아마 이런. 내시경 기술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제거고. 높은 겁니다. 네, 저게. 네. 스텐팅이라고 하거든요, 저희.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에요, 저거. 그거를 시술을 했는데 네. 또 막혔다.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또 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듣고 환자분이 앞에 시술을 잘못한 거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. 그러니까 저희가 넣는 게 갈아줄 수 있는 거가 요즘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가 환자의 생존율이 길어지고 수술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지니까 뺄 수 있는 게 좋거든요. 스텐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, 철망으로 된 거랑 플라스틱으로 된 거랑. 철망으로 된 건 못 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안 빼고 계속 두는 게 더 낫지 않아요? 굳이 빼는 게 이렇게 얇은 게 플라스틱이고 이런 게 금속이라고 하면 얘는 금속이 메쉬로 돼 있어서 이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, 담도에는. 근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잘 빠지거든요. 근데 얇죠. 얇으니까 빨리 막히겠죠.
찌꺼기 같은 게 차네요. 아, 그러면 그렇게 큰 거를 넣으면 막히는 경우는 줄어들지만 오래 가죠. 그러니까 막히는 시간이. 오래 가고 잘 안 막히면 두꺼운 거 쓰면 되잖아요. 왜? 암이 자라 들어와서 또 막히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 못 빼는 스텐트를 넣어놨으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, 또 하나는 수술을 고려를 하고 있는 환자라고 그러면 안 빠지는 스텐트를 넣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자라서 수술 후에 그걸 제거하더라도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, 그리고 안 빠지는 스텐트를 넣으면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못하는 있어요. 경우도 있으니까. 어디 이어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이제 수술을 고려해서 플라스틱 스텐트 얇은 걸 보통은 넣거든요. 근데 넣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이게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거는 이제 음식물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, 넣고 나서 이제 위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, 또 항암 치료하면서는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또 막히는 경우들도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암의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막히는 거지, 그게 실력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잘 빠질 수 있는 스텐트가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해서 네. 넣은 거고, 막힌다고 해서 시술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정 시간마다 갈아줘야 돼요. 플라스틱 스텐트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. 수명이 있어요. 아, 그렇게 자주 갈아야 네. 돼요? 요즘은 좀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. 항암 치료하면서. 항암 치료하면 아무래도 막힐 확률이 네. 올라가니까. 근데 만약에 환자가 6개월 미만으로 사실 것 같다 앞으로. 아예 그때는 이제 철망으로 넣어드리죠. 왜 여쭤봤냐면 췌장이나 담도에 스텐트 넣었는데 이거 자꾸 막혀가지고 빼고 새로 넣고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의사가 시술을 잘못하는 것 같다, 뭐 이런 인터넷에 글들이 맞아요. 있어가지고 병의 특성이에요. 오해를 풀어드리려고. 담도암 환자분들 그렇게 해서 뭐 막히는 거는 그냥 다반사예요. 너무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혹시 이제 담도암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가장 흔히 하는 질문 이런 거 뭐 없을까요? 수술할 수 있냐. 그렇죠.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수술이 완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시니까 담도암도 췌장암만큼이나 예후가 안 좋습니까? 췌장암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요. 5년 생존이 한 30% 정도. 좀 낫지만 네, 여전히 다른 메이저암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죠. 수술 자체가 오히려 췌장암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, 또 하나는 췌장암보다 오히려 약이 더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췌장암보다 높은 건 조금 더 높죠.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더 많죠. 아, 예. 수술은 저 간 안쪽에 있는 암이든 밖에 있는 암이든 가능한 경우는 다 있어요. 그렇죠. 예. 쓸개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초음파가 되게 좋아요. 근데 쓸개만 보잖아요, 그건. 담도가 늘어난 거 정도는 보는데 쓸개 생긴 모든 거는 이 초음파로 다 보일 수 있으니까. 쓸개에 암이 생기면 초음파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쓸개 뭐 담낭 용종이라든지 담석증이라든지 담석증 때문에 만성 담낭염이 왔다든지, 그리고 뭐 한쪽이 만성 염증에서 두꺼워지는 담낭벽 비우라든지, 그런 거는 초음파가 되게 싸거든요. 모든 그 건강 검진에 다 들어있고. 제가 건강검진 할 때 여기 간이랑 이렇게 콩팥이랑 봐주시는 분이 제 담낭도 봐주시는 네. 겁니까? 그럼요. 아, 반대쪽인데. 예, 좀 오래돼가지고. 담도암 얘기를 이제 세 분께 들어봤는데, 평소에는 이제 보통 게스트가 이제 한두 분 전문가가 오신단 말이에요. 오늘 이제 세 분한테 한꺼번에 배우니까 더 머리에 잘 들어오고, 다학제 방송도 할만하네요. 저 이렇게 멘붕 오신 건 아니고요. 한 사람이 쭉 얘기하면 저분이 혹시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의심할 때도 있는데, 지금 세 분이 다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정확한 방송, 정확한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다학제의 힘이죠. 이제 환자들이 한 명 의사한테 듣는 것보다 여러 명이 다 합의해서 얘기를 하니까. 느끼셨죠? 네. 그러니까요. 그냥 진행만 해도 다학제 방송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. 네. 자, 오늘 분당 차병원 췌장 담도암 다학제 진료팀에서 일하시는 세 분 모시고 담도암 공부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